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 스탁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주식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나요? 많은 분들의 고민이죠. 이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실전 매매의 특급 기술, 오늘도 바이킹 스탁에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바이킹 스탁은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에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채팅창 통해서 함께 소통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다고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김보람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9999 입력하시면 김보람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식 잘 사고 잘 파는 바이킹 스탁,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킹 스탁은요, 실전 투자의 고수시죠.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또 일주일 만에 뵙게 됐습니다. 네. 너무나도 반가운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일주일 만에 또 바이킹 스탁에 왔는데요. 아마 오늘 장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또 1시간 동안에 제가 노하우들 많이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이 많이 어려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노란톡방만 봤을 때는 그걸 느끼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워낙 또 시장 잘 짚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노란톡방은 사실 수익 인증으로도 후끈 달아올랐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나와주셨는데 그 일주일 동안 바이킹 종목으로 안내해 주셨던 종목이 10% 이상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네. 이 종목들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제 자랑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바이킹 스탁에서 총 5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4종목을 모두 수익 실현을 했고요.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략해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수익을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장세가 좀 오를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았는데 장이 빠지면서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노란톡방은 오늘 2종목 다 같이 시청자분들하고 수익을 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이킹 스탁에서 또 말씀드리는 기법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바이킹 스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워트입니다. 워트 같은 경우에는 제 기법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고요. 실질적으로 브레이크 기법으로 공략을 하면 상당히 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눌린 다음에 시청자분들하고 공략을 하면서 분할 매수도 됐습니다. 분할 매수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신규주인데 괜찮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독였어요. 괜찮다. 이런 종목들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고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또 강한 탄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수익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추천가 대비해서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상승만 했느냐, 우리가 그 수익을 취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건데요. 노란톡방에 이렇게 인증해 주시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뭐 6%, 8%, 7%, 10%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워트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바이킹 스탁에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기법들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히림입니다. 히림 제가 요요 기법을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 바이킹 스탁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얘기 드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림이 사우디 수혜주다. 근데 이 종목이 사우디 투자부와 뭐 업무 협약도 있고 모든 것들이 아직까지 이슈가 남아있는데 이슈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떨어진다? 시세의 원초 가격까지 떨어진다.
방송 보신 분들 이제 기억나시죠? 제가 요요 기법이 이렇게 시세 원초 가격까지 떨어졌을 때 호재가 남아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충분히 상승에 뭐가 남아있다?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추천가 대비해서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종목들 공략했냐? 공략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이런 것들을 공략을 하면서 5%, 뭐 6%, 4%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가가 올라갈 때 항상 끝까지 모든 수익을 취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강조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능력만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꾸준하게 모든 수익을 챙기지 않아도 계좌는 불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정착되지 않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기법자를 신청하시면 조금 전에 공략했던 브레이크 기법, 그리고 요요 기법,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대박셀 기법들을 포함해서 지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법 자료들 1시간짜리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지수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받으실 수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10월 1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 노란톡방에서 공략했던 종목들 한번 다 가져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기간이어서 제가 아낌없이 그냥 다 드렸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전쟁 기간에는 구호품을 그냥 나눠주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공략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29종목을 공략을 해서 27종목이 수익이 났는데 사실 오늘 2종목이 추가됐으니까 31종목 공략한 거죠. 승률은 92.35%입니다. 보시면 제가 뭐 수익 실현하는 것들 보면 3에서 5% 상당히 따박따박 꾸준하게 수익 낸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10% 넘어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뭐 도합 수익률, 최고 수익률 합치면 저도 몇백 프로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무원처럼 주식하라는 겁니다. 공무원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정말 큰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무원 하려고 하나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아무리 경제가 안 좋아도 따박따박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안정성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겁니다. 저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고 정말 장이 안 좋더라도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다는 원칙만 있으시면 정말 어려운 장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것들 도와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국내 증시는 2차 전지와 엔터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전문가님 통해서 오늘 장 어땠는지 또 지수와 시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지수를 보는 데 있어서 나스닥을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나라 장세를 많이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커플링 장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나스닥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똑같은 지표입니다. 똑같은 추세대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요. 방송에 나와서 계속 이 추세대를 가지고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바닥에서 이제 올라올 거다. 올라오고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건데 나스닥이 이제 저항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드렸던 말씀이 뭐냐? 이제부터 나스닥이 더 오른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을 잘 지지하고 상승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나스닥이 지지를 하고 2%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코스닥도 이제 따라가겠네라는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시장을 보는 게 맞았어요. 저 또한 아침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했냐? 지수가 오늘 상승 출발을 하게 되면 조금은 따라붙을 수도 있다라고 아침에 코멘트를 드리고 제가 30분 있다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왜 바꿨냐? 에코프로나 2차 전지주들이 수급이 안 붙는 거예요. 나스닥이 올라가서 코스닥도 만약에 탄력받고 수급을 받으려면 아침부터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죠. 이 증시가 바닥에서 외바닥으로 올라갈 확률은 몇 프로다? 25%다. 그러면 지금 증시는 나스닥의 움직임과 무관하게 약세의 흐름으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확인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장세에서도 만약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지금 증시를 너무 장밋빛으로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이 부분 때부터 계속 조심해야 된다. 오버슈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 가자 이러면서 여기서 따라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는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증시가 이제
이 구간대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화수 중에 지수가 어떤 식으로 저점을 다지는지 어떤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가는지를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수급이 붙는 종목들 주도 섹터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황 중에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나스닥이 지금 미국 신용등급 하향을 전망하면서부터 약간은 선물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 선물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나스닥도 하락의 빌미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신용등급 강등 예상이 왜 나오는 거예요? 셧다운, 예산안 셧다운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임시 예산안이 이제 곧 끝나가고 있다. 근데 그게 타결된다, 안 타결된다? 타결이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상이 뭐냐면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이 불확실성 하나만으로도 나스닥이 떨어질 때는 이런 이슈들로 많이 빠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비트코인, 제가 이거 언급해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비트코인의 특징은 뭐다? 한번 시세가 붙고 나면 계속해서 좀 상승하려는 이 상승 모멘텀이 강한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뭐가 있어요? 반감기 이슈가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반감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시세가 오르고 떨어지고를 그렇게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반감기라는 호재가 있다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관련주가 오늘도 또 강한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런 호재가 있는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눌림목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기법으로 공략하신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리아 동부 미군 기지 이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전쟁은 계속 진행 중인데 자 여러분 지금 요즘 전쟁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상당히 전쟁이 심각한 걸 알면서도 좀 물밑에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증시가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고 어떤 구간에 오니까 잠잠하니까 이 악재들이 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예요. 시장을 떨어뜨리는 명분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분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을 때 지수의 하락기와 지수의 하락 시점과 맞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우리는 좀 조심해서 이런 이슈들이 더 커지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수와 상황까지 또 전문가님과 함께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이 전문가님께서 주목하시는 시장의 흐름들 노란톡방에서 함께 체크해 보시고 또 안정적으로 수익 만들어 나가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살펴보는 오늘장 스타킹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준비돼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스타킹 먼저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빈대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살충제 관련주 오늘장에도 올라와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하는 등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암호화폐주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던 반도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스타킹 종목입니다. 전국적으로 빈대가 속출하면서 이 관련주 강세 계속되고 있고 대표주인 경농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K제약 신약기술 수출에 훈풍이 불면서 종근당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급등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주인 위지트 그리고 3분기 어닝 쇼크를 발표한 한미반도체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주목해 주신 종목들 뭔지 지금 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스타킹 월요일장도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전문가님의 픽은 뭘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농 그리고 종근당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위지트 이렇게 세 종목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빠르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안 그래도 이 경농과 종근당 또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에서만 알려주셨던 보너스 종목들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벌써 전문가님께서 이제 알려주시고 나서 10% 그리고 4.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또 확인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일지 조금 더 주목해 주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또 노란톡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이슈가 되는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호재를 받는 종목들을 거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픽한 세 종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략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보너스 종목들까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종목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농 종근당 위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 빈대 관련 이슈가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시장에서는 호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도 지금 빈대 현황판을 운영한다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뉴스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인가 작아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빈대 어떨 것 같으세요? 당장 잡을 수 있을까요? 당장 끝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검색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빈대 전국 확산 이런 식으로 한번 쳐보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일상에서는 안 좋은 거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생각을 한다? 이슈라고 생각을 한다. 테마의 크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들을 충분히 떨어질 때는 좀 과감하게 거래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종목 선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경농 같은 경우에는 테마의 대장주입니다. 빈대 테마의 대장주였는데 이 종목을 그래서 제가 공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아직까지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노란 톡방에서 실질적으로 타점을 잡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네모 박스간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략한 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직까지 이슈가 남아있다 보니까 떨어지면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략하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한 1시간도 안 됐죠? 1시간도 안 된 시간 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노란 톡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청자분들이 수익 내준 거 인증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7%, 4.5%, 7% 작지 않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했지만 제가 얘기 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을 공략할 때 내가 무조건 꼭지까지, 내가 끝까지 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시장에는 뭐가 있어요? 새로운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대장주가 있고요. 새로운 테마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빈대 관련 이슈가 또 줄어든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이슈와 또 다른 테마의 대장주들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노란톡방에서 또 이슈와 테마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 그런 종목들만 눌릴 때 잘 공략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종근당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기술 수출 이슈를 가지고 큰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보시면 1조 7,100억을 가지고 수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 자체가 크니까 이 부분을 이슈로 파악을 했던 건데 많은 사람들이 종근당 자체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관심은 없지만 주식할 때 뭘 많이 봐요? 수급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코스닥을 분석할 때도 지금 외국인이 사고 있는지 기관이 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잖아요. 그죠? 종근당도 수급만 봤을 땐 종목이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구나. 떨어져도 뭐가 사고 있는 종목? 외국인하고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뭐가 생겼어요? 장대 양봉도 생겼어요. 장대 양봉이 생기고 호재가 터진 종목들 중에서 결국에는 제가 뭐라고 맨날 얘기를 하죠? 5일선을 깨는 자리들은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근데 실질적으로 5일선 또 깹니다. 깼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매수하고 공략하고 나서 수익 나는 구간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충분히 천천히 기다렸다 매매하더라도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4.5%까지 상승하는 구간들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에서 또 신규 매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오르는 구간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고 나니까 또 이렇게 인증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장에 사실은 종목 2개 공략해가지고 수익 내는 거 상당히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규주들 컨택하면 대부분 많이 무너지고요. 지수가 빠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좀 어려우셨을 거다, 당황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매매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이 종목은 공략을 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이 시청자분들께서 집중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위지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슈를 말씀드릴 때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슈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기술 투자가 원래 뭐였다? 비트코인 기술주의 대장이었다. 근데 지금 현재 위지트로 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순환매 현상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테마가 약간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오늘 고가를 돌파하면서 1,000원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짜리 종목, 500원짜리에서 놀고 있던 종목이 결국엔 1,000원대를 넘어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비트코인도 상당히 좀 이슈가 있는데 이 종목이 지폐주로 변했네? 라고 하면서 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장이 지위까지 차지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눌리는 구간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지트를 봤을 때 처음에 비트코인이 이슈가 된 이 정배열의 구간, 이 구간에서도 만약에 공략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지금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제가 말하는 게 호재가 안 끝났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눌리는 구간이 발생을 했을 때 지금과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눌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천년만년 오르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시세라는 것이 눌림목의 구간을 만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지트도 머지않아서 며칠 내로 어떤 구간이 생긴다? 5일선 아래로 조정 나오는 눌림목의 구간이 생긴다. 그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건 뭐예요? 비트코인의 악재가 있는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테마, 관심을 받고 있는 거에서 이 이슈가 사그라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만 체크하시면서 눌림목의 구간을 공략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이슈주를 가지고도 공략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보람 전문가님, 시장 하락과 상관없이 승률 90% 이상을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종목이 아닌 이렇게 시장에 강한 종목들 함께 해보시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방송 외에도 보너스 종목들까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외에도 오늘 설명해 주신 종목 외에 다른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다. 역시 노란톡방에서 소통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9999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3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김보람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셀킹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기법 준비해 주셨을지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법을 강의하면서 똑같은 기법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법도 약간 변형, 응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브레이크 기법이라는 게 제 시그니처 기법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익히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기법만 가지고 계셔도 제가 지금 바이킹스탁에서 많은 종목들을 브레이크 기법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법 잘 들어보시고 실전에서 적용되는 종목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신다면 정말로 좋은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레이크 기법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는 좀 저를 아시는 분이라면 아니면 방송을 몇 번 보신 분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테마의 크기를 측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종목을 선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수급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수가 현재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기법은 정말로 제일 마지막에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지수를 파악하시고 종목을 선정하시는 것에 더 집중하는 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당연히 테마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거래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장주만 거래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대장주만 거래를 해야 될까요? 대장주만 거래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를 때, 상승할 때 더 많이 오르고요. 하락할 때는 더 작게 오릅니다. 더 작게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별주나 아니면 후발주들을 거래했을 때 이 대장주를 거래하는 것보다 확률적으로 떨어질 것은 분명하거니와 수익률을 더 많이 챙기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하시는 테마군, 어떤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 내가 지금 테마의 대장주를 거래하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내가 테마의 대장주를 아직 몰라. 나 아직 초보야. 그럼 어떤 식으로 정량화해서 할 수가 있을까?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상한가가 간 종목,
최소한 상한가가 간 종목을 거래대금 얼마예요? 500억 이상이 터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발생했는데 얼마 이상으로 마감을 해야 돼요? 20% 이상의 장대 양봉으로 종가가 마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사나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을 거래하더라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받쳐주고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한 종목들은 뭐 소위 말해서 세력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거나 참여자들이 좋아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반등 나올 확률, 기법이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 막 상한가 갔는데 거래대금 50억 또는 뭐 장대 양봉인데 뭐 10% 장대 양봉으로 마감 이런 것들은 설사 수익이 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락장이었을 때 여러분들한테 큰 손실을 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뭐라고요? 상한가 거래대금 500억 이상 마감, 장대 양봉 20% 이상의 마감 이런 것들이 종목 선정에 있어서 기본 조건이다. 그리고 테마나 재료 이런 것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분석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하는 방식들, 테마가 어떻게 커가는 방식들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들어오시면 충분히 제가 케어를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 이평선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은 기본적으로 정배열을 거래를 하게 돼 있죠. 정배열을 거래해야 되는 이유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인데 제가 말씀드린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 또는 제가 말씀드린 장대 양봉이 발생한 종목들을 거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웬만하면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래를 하실 때 한 번 더 단기 이평선이 정배열인지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 왜냐? 역배열의 종목을 거래해요. 이런 데서 만약에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윗꼬리가 다 뭐예요? 이 윗꼬리가 다 저항입니다. 이 윗꼬리가 다 매물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역배열에서 이런 데서 물려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매도 심리를 상당히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종목들을 거래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완성이 되면 주가가 정배열의 차트를 만들어 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서 거래한다? 우리는 5일선을 깬 종가에서 거래한다. 5일선을 깬 종가에서 거래를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음봉매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음봉매매가 아무 데서나 하면 물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막 떨어지는 칼날 잡다가 뭐 손 다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다?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좀 귀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5일선의 종가에서 매수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실현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단알을 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단알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이게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테마의 대장주도 아니에요. 후발주입니다. 근데 왜 기법대로 거래를 했으면 수익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목 선정이 조금 미스가 나더라도 기본적으로 5일선을 깨는 음봉의 종가에서는 대기 매수세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이 단알이란 종목이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이유, 반등이 나온 이유는 테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료가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약간 종목 선정이 미스가 나더라도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수익이 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거래하실 때 타점이나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기보단 이슈가 정말로 큰가, 이 앞으로의 이슈가 그 다음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워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략해서 수익 났던 종목이고요. 신규 상장주인데 신규 상장주는 어떤 때 강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규 상장주가 한 종목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는데 지수가 안 좋을 때, 시장이 하락장일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떤 걸 사야 되지? 어떤 걸 사야 되지? 모르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에 어떤 현상이 된다? 돈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한다. 그게 어떤 장에서 발생하냐? 상승장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락장에서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상과 반도체 이슈를 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올라가고 나서 어디서 산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런 데서 샀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워트가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타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런 데서 샀으면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때 마이너스 20% 30% 손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아가지고 브레이크 기법대로 어디서 산다? 5일선 아래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분할 매수로 안전하게 매매해서
실질적으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 리딩 해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노란톡방에서 공략해가지고 수익 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기술 투자. 이거는 대장주니까 당연히 더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보시면 어때요? 비트코인 테마 대장주 올라가면서 장대 양보 얼마 터졌다? 거래대금 1,300억이 터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 기술 투자만 올라간 게 아니고 뭐 단알만 올라간 게 아니고 위치트도 올라갔고 다 같이 섹터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 섹터가 강한 종목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어떤 구간이 온다? 눌림목의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눌림목의 구간에서 우리는 충분하게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 뭐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 봐주면 좋죠. 왜냐? 올라갈 때 상승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이런 종목들이 떨어질 때 파는 거래량이 없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으로 마감했다. 그럼 다음 날에 충분하게 상승의 기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는 또 볼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컨택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타점들을 줄 때 저희가 공략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이거 불과 일주일 전이잖아요.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박셀 기법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 자 보세요. 매매에서 중요한 건 종목 선정이 여기서도 다 통용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지난주에 한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한우 코너 지나가다가 20% 10% 세일하면 잘 안 사는데 50% 세일하면 손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다른 예시도 똑같습니다. 명품관을 지나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짜 명품이야. 이게 진짜 명품이면 10% 할인하거나 20% 할인할 때는 손이 안 가더라도 50% 할인할 때 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진짜 명품인데 내가 오히려 돈을 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명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좋은 자동차가 50% 할인을 하면 세일이지만 만약에 침수차나 사고차나 가짜 명품을 50% 싸게 산들 우리한테 이득이 있어요? 이거를 종목으로 치환을 해보라는 겁니다. 좋은 종목, 명품 종목, 진짜 좋은 차 같은 종목, 주도주, 대장주를 선택했을 때만 이런 기법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고 테마의 주도 섹터였고 강한 대장주였고 그러다 보니까 떨어졌을 때 대박 세일 구간에 오니까 50% 반등 나오는 구간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매를 왜 못해요? 종목 선정을 잘 할 줄 모르고요. 두 번째로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인드를 좀 컨트롤하면서 뭐 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단기 매매로 좀 약간 재미도 보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 제가 케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루닛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닛이 AI 관련 테마의 대장주였어요. 주도 섹터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크게 오르고 나서 떨어진다. 분명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 에코프로 안 떨어질 것 같았죠. 근데 에코프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집니다. 슬픈 얘기지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보유자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결국에는 루닛이건 어떤 거건 아무리 강한 섹터, 아무리 강한 스타더라도 결국엔 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리면 충분히 매수 구간을 주고 수익 구간까지 준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버텨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사니까 계속 여기부터 사가지고 더 하니까 주가에서 크게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도 섹터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대장주와 후발주의 차이 가져왔습니다. 자, 루닛하고 뷰노인데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진짜 명품, 진짜 좋은 차 이런 게 세일을 할 때 의미가 있지 침수차 의미 없고 이미테이션 의미 없다 얘기 드렸습니다. 루닛 어때요? 루닛 대장주였어요. 그러니까 딱 닿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상승하죠. 대박 세일 구간에서. 근데 뷰노 얘는 좋은 주식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후발주, 3등주 이러다 보니까 대박 세일 구간에도 닿아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갔다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선정했을 때 어떤 종목은 선정했을 때는 대박 세일 구간에서 그냥 가는데 어떤 종목은 안 간다. 물론 이것 또한 분할 매수했으면 수익 났겠지만 이런 종목 선정의 디테일한 차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종목들은 다 알겠어요. 지금까지 종목들은 뭐 반등도 나왔고 테마의 섹터 알겠는데 앞으로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앞으로 이런 종목들,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이 기다리면 어디까지 온다? 결국엔 온다. 여러분 이거 안 올 것 같죠? 옵니다. 제가 이제 또 바이킹스탁에서 한 달 후, 두 달 후에 있다가 보세요. 포스코 DX 왔습니다.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예시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대박셀 구간에 오는 것들을 좀 컨택하셨으면 좋겠고요. 한미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런 종목들 결국에는 빠질 것이다. 분명히 우리한테 투매 구간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약간 실적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가지고 약간 눌리는 구간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바닥에서 올라온 거 보면 누가 말하더라도 반도체 중에서 대장주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도 섹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오르진 않는다는 겁니다. 제2의 에코프로가 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컨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컨택을 해서 한 번에 무슨 거? 정말로 좋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냥꾼처럼 기다리고 있다면 충분히 다음번 또 지수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섹터가 변화할 때 우리가 매매해서 공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런 기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매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기준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분석해드리고 또 힘들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매매를 정교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에도 또 대박셀 구간에 들어온 종목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는 앞으로 들어올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추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기법들 배워봤는데요. 방송에서 설명해 주신 브레이크 매매 기법 또 대박 세일 매매 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내용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외에도 또 김보람 전문가님의 다양한 투자 전략들과 또 기법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많은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제시해 주신 종목들의 수익률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추천주 상승률 현황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게 투자의 첫 걸음이 되겠죠. 이 내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 오늘의 바이킹입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두 종목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종목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경농입니다. 농약 제조 전문 업체죠. 다음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은 흥구석유인데요. 흥구석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테마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집중해 주신 이유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경농과 또 흥구석유인데요. 전문가님께서 특별히 이 두 종목 집중해 주신 이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경농하고 흥구석유 준비해 주셨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 조금 주목해 주셨는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제가 바이킹스탁에서 5종목 말씀드리고 4종목 수익 났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도 상당히 움직임이 좋은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 종목 또한 당연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또 좋은 예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경농하고 흥구석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냥 추천주 뭐 이런 것만 말씀드리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을 실전에서 적용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농 제가 오늘 사실은 공략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노란톡방에서 공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기법으로 공략할지 어떤 관점일지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혹시나 모르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농은 지금 자리는 브레이크 기법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기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확인을 해야 되냐?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한번 말씀드렸던 기준들을 한번 다 맞춰보자는 겁니다. 진짜 테마의 대장주인가? 경농이 현재 빈대 테마에서 대장주라는 것은 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빈대라는 실질적으로 테마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확장될 건가?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이 남아있는지 파워가 있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게 뭐예요? 빈대가 당장에 박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전국으로 확산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반에 얘기 드렸던 것보다는 테마의 강도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의 구간, 5일선에 깨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이슈가 막 나올 수 있겠죠. 아, 전국에서 막 빈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금부터는 정말로 이거에 대해서 좀 강력한 방역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슈가 다음 이슈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거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장대 항목 나왔죠. 장대 항목 나오면서 2,4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지니까 이평선의 배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평선의 배열이 당연히 장기 이평선도 포함해가지고 정배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이슈, 여러분들이 좀 눈 있게 볼 게 보시면 앞에가 매물대를 소화하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매집봉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 대금이 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 이 종목은 진짜 제대로 매집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위에서 공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그래서 결국엔 어디에서 공략한다? 위에서 공략한다? 아닙니다. 조금 더 안전한 자리. 이런 데서 자 보세요. 11월 10일 날 만에 하나 여기서 공략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몇 프로 손해이실 것 같으세요? 이런 데서 하면 약 한 20%에서 15% 마이너스 구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분할 매수할 때도 상당히 좀 두려워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테마, 아무리 대장주를 공략한다고 할지라도.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되나요? 5일선을 깨는 구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5일선에 약간 걸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더 디테일한 얘기, 더 디테일한 전략들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기본적으로 5일선을 깨는 눌림의 구간에서 공략을 시작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했을 때 제가 예상하는 그림들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으로 며칠,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들어주는 어떤 파동이 나오느냐. 그것만 우리가 체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농 같은 종목은 브레이크 기법으로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다. 그리고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부적인 타점, 그리고 세부적인 스킬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시다고 하면 노란톡방에 지금 들어오시면 제가 바로 내일 어떤 식으로 경농을 공략할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공략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장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뭘 만들 수 있다? 기준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 흥구석유가 사실은 이게 오를 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대장주로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때요? 약간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얘기를 드렸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시장은 반등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전쟁이 계속된다고 해서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은 테마가 정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슈가 어떻게 됐다?
아직까지는 조금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뭐 미군이 폭격당했던 거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될 수 있고 불씨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시세로 연결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력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동원해가지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올라갈 때 테마의 대장주였고요. 전쟁 관련 이슈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제가 항상 올라갈 때 스타여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장대 양봉이 4천억까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구간에서 거래를 했는데 지금 가격은 어느 가격이다? 대박세일 구간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고점 대비 얼마 빠졌다? 50% 정도가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눌리더라도 아직까지 전쟁 이슈는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뭘 기다릴 수가 있다? 기술적 반등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장주냐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 관련해서 또 후발주 뭐 여러 가지 이런 주들을 공략했을 때는 성공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 된다? 주식이 명품인 주식을 공략했을 때 대박 세일의 기법은 상당히 성공률이 높다. 지금부터는 싼 가격이기 때문에 약간은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더라도 한 번에 큰 슈팅을 기대할 수 있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데 증시가 하락할 때 그리고 다시 한번 전쟁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 흥구석유가 특정한 섹터에서 강세를 보일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계속 가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이 테마는 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정말 와 50% 100% 전고점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파동의 구간을 수익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좀 안전하고 그리고 기준에 맞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략을 듣고 싶다고 하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또 이 관련해가지고 이슈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매에 적용하시면 어려운 장이지만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반등의 장을 준비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경농과 흥구석유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김보람 전문가님 바이킹 스탁에는 월요일마다 출연해 주시고 계신데요. 전문가님의 바이킹 종목들 일주일 만에 10% 이상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당장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이어지는 한 주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9999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들 함께 해보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2로 김보람이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이킹 스탁 오늘의 핵심까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킹 스탁 오늘의 핵심입니다. 주식 잘 사고 잘 파는 전문가님의 대박 세일 매매 기법 배워봤는데요. 자세한 기법은 노란톡방에서 함께 또 배워보시고요.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는 빈대 확산의 공포에 강세를 보이는 경농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테마주인 흥구석유 준비해 주셨는데요. 함께 공략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역시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가격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바이킹스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